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가 23년 11월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상장 2년 만에 발생된 이 파산은 위워크의 자생력에 의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위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워킹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혁신적인 모델이 맞는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글로벌 위워크가 파산을 신청한 이유를 나열하자면 정말 많지만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유동성 대응 실패, 그리고 IPO 준비 과정 당시 드러난 취약한 매출 구조. 이 외에도 위워크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애덤 뉴먼 오너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제트기를 구매한다거나 자신의 자산을 회사 자금으로 구매한다든지 말입니다. 찾아볼수록 말도 안 되는 이유는 많았습니다만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해소되지 않아 생긴 문제라 생각합니다. 위워크는 어떻게 이익을 남기죠? 모든 사업은 돈을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위워크가 내세운 코워킹 모델에서 이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물건은 대량 생산할수록 저렴해지지만 위워크는 덩치를 키울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걱정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위워크 코리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입주해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니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워크 코리아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워크 지점 19개 중 17개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2개 지점도 부산에 있습니다. 서울공화국인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지속 성장이 가능했던 거죠. 사람은 서울로 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위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이 위험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위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부동산 임대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또 임대업에서도 모두가 꺼려하는 전대차 모델을 사용하고 있죠. 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계약을 맺은 뒤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줘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위 구조를 기반으로 위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뜯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주와 5년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 계약 체결하기, 해당 건물 내 여러 커뮤니티 시설과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기, 멤버십을 발급하여 시설 이용권을 판매하기. 그래서 위워크가 건설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장기 임대 계약을 싸게 하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높게 받거나, 혹은 운영 비용을 적게 나가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낮출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좀 더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편하게 시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예시로 건물주와 협상하는 것과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리는 것,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세입자 괴롭히기죠. 그러나 이유 없이 멤버십 비용을 높게 받기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워크는 건물 내 여러 커뮤니티 시설에 투자합니다. 맥주가 무제한 공급되는 디스펜서나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라운지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무실 계약 시 이런 부대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셀링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초기 사무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에게는 딱 맞는 공간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근거로 높은 멤버십 비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조상님이 내주시나요? 월세를 높이기 위해 커뮤니티 시설에 투자했더니 또 시설 운영 비용이 높아지고, 그렇다고 또 월세를 올릴 수는 없고 사람을 추가로 모집하기에는 시설 내 자릿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입주인까지 줄어들게 되면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또 누가 내야 할까요? 네, 전대차 계약에 따라서 당연히 계약을 맺은 위워크가 내야겠죠. 자, 이렇게 불안정한 모델이었다면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워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습니다. 위워크 사업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에는 건물주와의 저렴한 장기 임대 계약이 있습니다. 위워크가 사업을 시작했던 당시에 부동산 시장은 이미 서브프라임으로 인해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워크에게는 기회였죠. 또 기회라고 판단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역시 투자겠죠. 정의선 회장님은 당시 부동산 시장과 위워크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여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위워크 주식 상장 실패 및 성장 저하로 인한 약 18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18조 원 중에 2조 원은 위워크의 부채였습니다. 위워크는 앞서 말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취약점으로 부채가 쌓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경비를 보자면 수익이 15억 8천만 달러지만 경비 중 운영 비용만 14억 7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 그 외에 자잘한 비용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매출의 80%는 이자와 임대료 지불에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적 보고서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순수익이 전혀 없는 이 구조를 일반적인 자영업과 비교하면 더 말이 안 됩니다. 자영업 기준에서도 매출의 10%만 월세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좋다는 기준도 있으니까요. 위워크의 비즈니스 모델로 돌아가서 위워크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시 건물 임대를 늘려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익이 발전해봤자 임대사업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외부 상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변경되거나 장기 임대 재계약을 실패하게 되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처럼 대규모 경제유동성이 발생되면 준비된 현금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버는 족족 비용이 나가는 구조 입장에서는 대응이 아예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주도 장기 임대 계약을 연장해줄 필요가 없겠죠.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허술하게 쌓아올린 비즈니스 모델은 언젠가 무너졌을 겁니다. 코워킹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구심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워크의 IPO 진행에서 발견된 수익 건전성에 대한 의문제기가 이 시장 전체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너네 돈 버는 거 맞냐? 그러나 이 코워킹 모델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워크 코리아만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고 해외에서도 다른 코워킹 기업들은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도 유연하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코워킹 모델 중에 생존한 사업체를 살펴보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1인 사업가를 위한 소규모로 코워킹 공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또는 호텔식 운영체제를 도입하여 호텔 비즈니스 시스템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전대차 계약의 취약점을 해소한 사업 모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또 국내 코워킹 기업 중 하나인 패스트5의 경우 입주자 대상으로의 부가 서비스도 제공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 PT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택배 배송을 도와준다든지 AWS의 크레딧을 제공한다든지 말입니다. 즉 임대업을 기반으로 모은 커뮤니티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또 다른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었죠. 이게 좋은 전략일지는 몰라도 위워크의 무차별적인 임대 증가보다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결국 안정적으로 돈을 버니깐요. 사실 위워크는 부동산 시장의 덕을 받다가 다시 부동산 시장의 엿을 먹은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부동산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걸 넘어가려 했더니 코로나로 인해 근무 형태가 출근에서 재택 출근으로 바뀌게 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리를 팔아야 하는 위워크 입장에서는 꽤나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부채는 쌓이지, 기존 사업 모델을 위해 진행한 장기 임대 계약 때문에 피벗도 어렵지. 아무리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지만 세계적으로 억가하는 거는 어떻게 버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사실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 공통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위워크가 억가를 당했더라도 이런 유동성을 미리 대비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과론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외부 변동으로 인해 사업 구조가 흔들린다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구조라는 것입니다. 수익 건전성,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점유율 확보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는 수익 건전성을 매번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 압력으로부터 안전한 성체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